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그리고 그 순간 누가 당신의 곁에 있었나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은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하며 새로운 고민에 직면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친구는 멀어지고 어떤 친구는 여전히 내 곁에 머물러 있는 지금 나는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할지 어떤 사람과 거리를 두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시지 않나요? 오늘 방송의 주제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노년에 가까이 할 친구와 멀리 할 친구를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이 주제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공감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먼저 이런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서울의 한 아파트에 사는 정혜영 씨는 지난 30년간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며 오랜 친구들과의 대화를 이어왔습니다. 그녀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친구들과 함께 웃고 울며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너무도 소중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그녀는 마음속에 무거운 돌멩이를 하나 얹은 듯한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친구 경희 씨와의 관계 때문이었죠. 경희 씨는 언제나 혜영 씨를 만나면 주변 사람들의 험담이나 불만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위로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혜영 씨는 자신의 마음도 점점 어두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이 친구와 함께 있어도 정말 행복한가? 이 질문은 그녀의 마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혜영 씨는 산책 중에 한 철학책에서 이런 문장을 읽게 됩니다. 사람은 함께 있는 이로 인해 그 사람의 운명을 가늠할 수 있다. 그 문장을 읽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친구가 있는 반면 그 반대로 자신의 행복을 갉아먹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요. 혜영 씨는 용기를 내어 경혜 씨와 거리를 두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는 새로운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자신의 마음을 밝히고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사람들과 교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나요? 함께 있으면 내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사람, 혹은 그 반대로 내 삶에 기쁨과 긍정적인 변화를 주는 사람. 우리는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더 관계의 소중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관계가 나에게 주는 영향도 더 명확하게 보게 되죠.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노년에 꼭 가까이 해야 할 친구와 멀리 해야 할 친구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친구는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이다. 이 문장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지 생각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봅시다. 다음 파트에서는 어떤 친구가 진정 우리 곁에 있어야 하는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을 떠올리며 잠시 마음속 질문을 던져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친구와 함께 있을 때 가장 편안함을 느끼시나요? 혹시 그런 친구와 함께 있을 때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를 정도로 즐거움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주변 친구들의 숫자가 줄어든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삶에서 진짜로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으며 점점 더 자신의 시간과 감정을 어디에 써야 할지 신중해집니다. 이제 진정으로 가까이 할 친구의 기준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첫째, 가까이 할 친구는 내가 행복할 때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은정 씨는 친구들에게 자신의 손주 이야기를 하며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자랑했습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은 그녀의 이야기에 미소를 지으며 축하의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유독 한 친구는 손주는 커봐야 아는 거야 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죠. 이 한마디에 은정 씨는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은정 씨는 이런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기쁨을 진심으로 함께 나누는 사람만이 정말 소중한 친구라는 사실을요. 그런 친구와 함께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더 빛나고 더 따뜻해집니다. 둘째, 진정한 친구는 내가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입니다. 삶의 황혼기에 접어들수록 건강이나 재정 문제, 가족 간의 갈등 등 다양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이럴 때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의 말을 건네는 친구는 그 무엇보다도 소중합니다. 이런 친구는 나에게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삶을 버틸 수 있는 큰 힘이 되어줍니다. 셋째, 가까이 할 친구는 나를 성장시키는 사람입니다. 어떤 친구는 우리의 단점이나 실수를 솔직하게 이야기해주며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런 친구와의 관계는 때로는 불편할 수 있지만 길게 보면 내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60대의 민수 씨는 오랜 친구 재훈 씨와의 관계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민수 씨는 고집이 센 성격 탓에 종종 가족들과 갈등을 빚었는데 재훈 씨는 그런 민수 씨에게 너무 자기 주장만 하는 건 내 가족을 힘들게 할 수 있어라고 직접적으로 말해주었습니다. 처음엔 서운했지만 민수 씨는 시간이 지나며 재훈 씨의 조언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덕분에 민수 씨는 가족들과의 관계를 더 깊고 따뜻하게 만들 수 있었죠. 여러분의 주변에도 이런 친구가 있으신가요? 함께 있으면 삶이 더 나아지는 사람. 그 사람을 떠올리며 그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해 보는 건 어떨까요? 노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많은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진심으로 아끼고 나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며 내가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친구를 곁에 두는 것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멀리해야 할 친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변에서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내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느끼시나요? 잠시 생각해 보시며 이어지는 이야기를 기다려주세요.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로 인해 마음이 무겁거나 에너지가 소진된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아마도 그 사람과의 관계가 여러분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은 노년에 멀리해야 할 친구의 특징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항상 부정적인 에너지를 내뿜는 사람입니다. 살다 보면 어려움이 생기고 때로는 힘든 이야기를 나눌 필요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항상 세상의 모든 것이 잘못된 것처럼 말합니다. 요즘 세상에 좋은 일이 어디 있어? 내가 잘해봐야 뭐가 달라지겠어? 이런 말들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이와 관련된 한 사연이 있습니다. 혜진 씨는 동네에서 자주 만나는 친구 지영 씨와 수년간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매번 만날 때마다 지영 씨는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 자신의 건강이 나빠졌다는 이야기 등 항상 부정적인 주제를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를 위로하며 이야기를 들어주던 혜진 씨도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이 지쳐감을 느꼈습니다. 결국 혜진 씨는 지영 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나서야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졌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둘째, 경쟁심이나 질투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좋은 친구는 서로의 성취를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내가 잘 될 때 내심 불편해하고 심지어 나를 깎아내리는 말을 합니다. 그건 내가 운이 좋아서 된 거야. 이제 그런 일이 얼마나 오래 갈지 두고 보자. 이런 말들은 우리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자연스럽게 자신감을 잃게 만듭니다. 셋째,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정한 우정을 나누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들은 내가 필요할 때만 다가오고 그 외에는 나를 무시하거나 심지어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 있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70대인 종섭 씨는 오랜 친구 병규 씨와 깊은 우정을 나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병규 씨는 종종 종섭 씨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요청하거나 자신의 부탁을 거절하면 냉담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병규 씨를 돕는 것이 우정이라고 생각했던 종섭 씨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일방적인 희생임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그는 병규 씨와의 관계를 정리했고 그 뒤로 마음의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과거에 머무르는 사람입니다. 노년에는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나 실패에 매달려 계속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반복하는 사람은 나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계신가요? 혹시 내 삶에서 불필요하게 감정을 소모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를 돌아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멀리해야 할 친구를 분별하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지키고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소중한 친구들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관계는 무엇인가요? 함께 곰곰이 생각해 보며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는 누구인가요? 그 친구를 떠올릴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감정으로 가득 차나요? 오늘은 노년에 가까이 할 친구의 특징과 진정한 우정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진심으로 공감하고 이해해주는 사람입니다. 좋은 친구는 우리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눕니다. 그들은 나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내 감정을 존중하며 필요할 때는 조언보다 따뜻한 위로를 건넵니다. 한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75세의 은영 씨는 오랜 친구인 수민 씨와 40년 넘게 우정을 이어왔습니다. 은영 씨가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크나큰 슬픔에 빠졌을 때 수민 씨는 어떠한 충고도 하지 않고 그저 곁에서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은영 씨는 수민 씨가 자신의 아픔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고 은영 씨는 어려운 시기를 더욱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둘째, 함께 성장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끄는 사람입니다. 좋은 친구는 우리의 성장을 응원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꿈과 목표를 존중하며 스스로를 믿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진정한 친구는 서로의 덕성을 키워주는 관계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처럼 좋은 친구는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격려와 지지를 아끼지 않습니다. 노년기에 특히 이런 친구는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존재가 됩니다. 셋째, 믿음과 신뢰를 기반으로 관계를 맺는 사람입니다. 우정은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됩니다. 좋은 친구는 나의 비밀을 지켜주고
내가 어려울 때 기꺼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사연 하나를 더 들려드릴게요. 한 부부가 60대 후반에 큰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장 먼저 떠올린 사람은 오랜 친구였던 정숙 씨였습니다. 정숙 씨는 두말 없이 그들을 도왔고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언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도움 덕분에 위기를 넘길 수 있었고 우정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넷째,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즐거운 사람입니다. 좋은 친구와의 시간은 삶의 가장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줍니다. 그들과의 만남은 스트레스가 아닌 행복과 만족감을 가져다 줍니다. 노년에는 특히 여유 있는 시간 속에서 이런 친구들과 더 많은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죠. 그렇다면 진정한 우정을 키우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첫째,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세요. 우리는 모두 다른 배경, 가치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둘째, 작은 감사와 관심을 표현하세요. 가끔은 친구에게 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라는 말을 전해보세요. 이런 작은 표현은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듭니다. 셋째, 함께 의미 있는 활동을 해보세요. 책을 읽고 감상을 나누거나 함께 걷기 운동을 하며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런 친구를 찾거나 현재의 친구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 수 있다면 노년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노년기의 친구 관계를 유지하며 건강하게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친구는 누구인가요? 그분에게 오늘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은 지금 가장 가까운 친구와 얼마나 자주 연락하고 계신가요? 혹시 요즘 들어 바쁘다는 이유로 친구들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은 노년기의 친구 관계를 지혜롭게 유지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노년기의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핵심은 적극적인 소통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몸이 불편하거나 생활의 변화로 인해 소통이 줄어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날 은퇴 후 시골로 내려간 정민 씨는 도시에 남아있는 친구들과의 관계가 점점 소원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고민 끝에 매주 금요일마다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의 친구만 응답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진심 어린 노력이 점차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제는 매주 금요일이 되면 친구들끼리 화상통화를 통해 웃음 가득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관계를 이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다가가는 용기입니다. 둘째, 작은 정성을 통해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습니다. 선물은 꼭 비싼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직접 쓴 편지 한 장이나 가끔 전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친구에게 큰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수처작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 그곳에서 주인이 되라는 뜻이죠. 우리가 친구 관계에서도 작은 배려와 정성으로 주체적으로 움직일 때 관계는 더욱 단단해집니다. 한 번은 친구 생일에 직접 든 스웨터를 선물한 70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내가 나이 들어 돈은 많이 못 벌어도 내 손으로 뭔가 만들어서 친구에게 전해주니 그게 더 큰 선물이 됐더라라고 하셨죠. 셋째, 함께 새로운 것을 경험하세요.
노년에는 삶의 변화와 도전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친구들과 함께라면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70대의 박 선생님은 오랜 친구들과 함께 합창단에 들어갔습니다. 젊었을 때는 한 번도 노래를 배운 적 없었지만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 자체가 즐거웠습니다. 그들은 작은 공연에서 노래를 부르며 관객들의 박수를 받을 때마다 삶의 새로운 활력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넷째,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오랜 관계일수록 때로는 오해나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는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우정은 갈등 속에서 더욱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한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은퇴 후 함께 등산을 다니던 두 친구가 어느 날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두 사람은 솔직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었고 더욱 돈독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우리 우정은 이런 일로 깨지지 않는다라는 말을 건네며 관계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다섯째, 감정을 나누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흔히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꺼려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친구라면 내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감정은 나눌수록 가벼워지고 그 과정에서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여러분은 요즘 친구와 어떤 감정을 나누고 계신가요? 혹시 마음속에 담아둔 이야기가 있다면 오늘 용기를 내어 그분께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노년에 멀리해야 할 친구 유형과 왜 그런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따뜻한 위로와 새로운 다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노년에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점점 더 소중해집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만 때로는 멀리하는 것이 더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노년에 멀리해야 할 친구의 유형과 그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항상 부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는 사람입니다. 주변에 어떤 이야기를 해도 늘 비관적인 시선으로 보는 친구가 있지 않으신가요? 그런 사람과 함께 있다 보면 우리의 마음도 점점 무거워집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 예로 매주 동네 친구들과 차를 마시던 경자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친구 중 한 명은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만 했습니다. 가족 문제, 건강 걱정, 세상에 대한 불만 등 어느 날 경자 씨는 모임이 끝난 후 자신의 마음이 너무 무거워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그녀는 자연스럽게 그 친구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평온한 시간을 되찾을 수 있었죠. 둘째, 끊임없이 비교하고 질투를 일삼는 사람입니다. 노년기에는 삶의 성취와 실패를 모두 받아들이고 평온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남의 성공을 질투하거나 자신을 과시하려는 친구는 우리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한 철학자가 말했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비교를 넘어선 곳에 존재한다. 이 말처럼 건강한 친구 관계는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할 때 더욱 빛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진정으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친구와의 관계가 더욱 소중합니다. 셋째, 소문을 퍼뜨리거나 남의 이야기를 자주 하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는 더욱 신중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특히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곳에서 가십으로 소비될 수 있는 친구는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우리의 신뢰를 깨뜨리고 불안감을 조성할 뿐입니다. 지혜로운 스님 한 분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분은 입은 가벼울수록 마음의 무게가 늘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귀중하게 여겨주고 함께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친구가 노년기에 더없이 필요합니다. 넷째,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도구처럼 여겨 계속 이용하려는 사람은 건강한 관계를 맺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진정성을 기반으로 한 교류를 원합니다. 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 친구라고 믿었던 한 사람이 어려운 순간에 계속 도움을 요청하다가 필요가 사라지자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결국 이 관계가 그저 일방적인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그는 마음을 비우고 자신에게 진정한 가치를 주는 관계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섯째, 우리의 가치를 폄하하거나 존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스스로를 더 존중하고 우리의 삶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우리의 생각과 가치를 계속 깎아내린다면 그 관계는 우리에게 상처만 남길 뿐입니다. 존중은 우정의 기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우리의 생각을 존중하며 서로의 차이를 받아들입니다. 노년기에는 더 이상 나를 폄하하는 관계에 소중한 시간을 쏟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 멀리해야 할 관계를 떠올리고 계신가요? 때로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며 행복한 노년을 보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노년기에 가까이 할 친구와 멀리해야 할 친구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며 행복한 노년을 보내기 위한 비결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나누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은 단순한 여가를 넘어서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치유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대화를 통해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고 함께 웃고 공감하는 순간들은 우리 삶에 깊은 의미를 더해줍니다. 서울에 사는 한 어르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퇴직 후 처음에는 허전함을 느꼈던 그는 오래된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추억을 공유하고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이 모임은 그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고 그는 우리가 나눈 시간들은 내 인생에서 가장 값진 선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소중한 관계를 찾고 유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둘째, 진정성을 바탕으로 한 관계를 만드세요. 노년기에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친구를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맺고 있느냐입니다. 진정성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가식 없이 대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까요? 여러분은 지금 가장 진솔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친구가 누구인가요? 그리고 그 친구에게 당신은 어떤 존재인가요? 이 질문을 통해 관계를 돌아보고 더 깊고 진실된 교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셋째, 갈등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관계에서든 갈등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갈등은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이해와 성장을 이끄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는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솔직하게 대화하며 문제를 풀어가세요.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60대의 한 부부가 오랜 친구와의 오해로
한동안 관계를 단절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서로의 이야기를 솔직히 털어놓으며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게 되었고 관계는 이전보다 더 끈끈해졌습니다. 이처럼 갈등을 해결하는 대화는 우리의 관계를 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넷째,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세요. 친구는 우리에게 삶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 힘은 서로의 꿈과 목표를 응원하며 작은 변화에도 격려를 보내는 데서 나옵니다. 작은 응원의 말 한마디가 상대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는 결국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그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고마운 친구에게 작은 선물을 하거나 감사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쓰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노력입니다. 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감사를 자주 표현하는 사람일수록 더 행복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바로 감사를 표현하는 작은 행동을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노년에 이르러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소유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나눈 관계라는 사실 말이죠. 건강한 관계는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노년을 더욱 빛나게 만듭니다. 오늘 방송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다음 방송에서는 노년에 다시 찾은 나만의 행복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길 바랍니다. 인생의 라디오였습니다.